네, 매주 중국 시장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날 나오셨네요. 11시에 중국의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4분기 그리고 작년 모두 발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고도 성장을 계속 유지해야지 고용도 창출될 수가 있고요. 또 금융시장도 안정될 수 있지만 현재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면 조금 불안한 측면이 강합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6.9%로 1990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제조업 부분의 공급 과잉 설비 시설로 인한 산업 생산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이 됐었고요. 또 부동산 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지 못했던 게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산업별 GDP 성장률 추이입니다. 현재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차 산업은 6%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3차 산업은 8.3%로 3분기 연속 계속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주도의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3분기는 금융 쪽의 수익이 크게 악화되면서 전체 성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라든지 온라인 투 오프라인과 같은 그 신흥산업이 중국의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분기에 들어가면은 중국에서는 붉은 원숭이해에 태어나는 어린애들이 똑똑하고 그리고 재주가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 신생아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그 춘절 때 중국에서는 1억 3,500만 명 정도가 해외 여행을 작년에 나갔었는데요. 그 해외 여행자들 중에서는 폐를 씻기 위한 여행이 요번에 그 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 주도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산업별, 소매 판매별로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의 경기 하락이 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언제쯤 이 부분이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의 성장을 이끄는 것은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투자가 되는데요. 투자 중에서 민간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구조 개혁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 늘어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제 부동산이 중국의 주요 경제 핵심이 되는데요. 현재 그 부동산 개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 증가에 그쳤고요. 또한 신규 주택 그 건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는 올해 1분기죠. 6.5% 전후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중국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한 6개월 후에 나타나고요. 금융 정책 같은 경우에도 9개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2분기 말부터는 경기 부양 효과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상저 하구의 그 경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중국은 2, 3년 정도 U자형 경기 회복보다는 아주 L자형 완만한 경기가 좀 그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구조 개혁에 따른 그 불확실성 문제 그리고 경기 하락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 문제로 인해서 올해도 중국 경제는 좀 불안한 급등락 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경기 하락세 올해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입니다. 18일에 발표됐던 중국의 12월 신규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택가격의 상승은 이런 경기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650개 도시 중에 1선, 2선 한 50개 도시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요. 나머진 600개 도시 같은 경우는 재고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평수로 2억 평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인구는
그러면 한 2억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되는데요. 화랑기의 재고 소진 과정을 보면 한 23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고 면적 확대로 인한 소비 위축이 당분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지고요. 중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앞으로 주택 경기와 관련된 재고 소진의 모든 정책이 모여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양극화 현상이 중국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더블딥, 그러니까 이중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양극화와 비슷한 움직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환율이 절하되는 가운데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했었는데요. 일본만 하더라도 1992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요. 또 2008년부터 일본의 인구가 줄면서 현재 그 도쿄도 같은 경우는 빈집 비율이 무려 11%가 넘는다 그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그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2억 7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다시 농촌으로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그 주택 시장과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 판매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가 아파트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7%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주택 착공 면적인데 현재는 1%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가 아파트는 좋겠지만 나머지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하락 국면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에서 부동산 공급 과잉 사태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가게 만약에 된다면 침체가 충격으로 많이 돌아오겠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도에 4조 유엔의 내수 자극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때 돈들을 많이 그 민간에게 그 불출하면서 이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속속 유입된 게 지금 현재 공급 과잉 상태를 만들어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급 밸런스가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보시면요. 중국의 도시별 신규 주택 시장의 재고 소진 기간을 보여줍니다. 1선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전후지만 3선, 4선 도시로 넘어갈수록 부동산 재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주시장은 전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시장이 붕괴가 되더라도 소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계 자산의 65%가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만 하락하더라도 시차를 두고서 소비는 3%포인트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생산도 4% 그리고 투자는 5%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가 되는데요. 40여 개 산업에 그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 GDP의 30%가 된다 그럽니다. 미국의 부동산 버블기보다도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안정이 중국 경제에 올해 가장 큰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주택시장의 침체는 정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증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새해 들어서 중국 증시가 18% 이상 폭락을 하면서 2,90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경제 지표가 발표됐고 시장의 예상치 정도로 GDP는 발표가 됐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기술적 지표상 과매도 국면에 들어갔고요. 중국 정부가 GDP 성장률이 4분기 6.8% 그리고 1분기에는 6.5%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자극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그 빅데이터로 본 중국 증시와 관련된 연관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하이 다이빙이라든지 그리고 공포감 그리고 그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시 안정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중국 증시는 제한적인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성장 모델을 전환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그 위축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부실채권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체제 구조적인 모순을 일순간에 해결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반등 국면에서는 일정 부분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지난주에 시장이 2,800선도 내려갔었습니다. 증시 회복을 위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어떤 것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국 정부는 지금 현재 2,850선이 지지선이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지난 8월 달이었죠. 1% 주가 1포인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1조 5천억 원 이상의 돈들을 투입했지만 현재 주가 하락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중국 정부가 공급 측면의 개혁을 시작하듯이 중국 증시에서도 수급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자본시장 육성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강통 개설을 2분기 정도 실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업 퇴출이라든지 IPO 등록제를 실시하는 안,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채권 발행을 좀 늘리면서 새로운 그 투자 주도의 주식시장의 활성화 정책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인 사항은 호전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수급 악화 사항은 좀 피해가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 증시 전반의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